경북 동해안에서는 코로나19가 확연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부터 일상회복 추진단을 본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원전에 임시 보관 중인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를 전기 최대 사용처인 수도권으로 옮겨 저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 이상 원전 인근 주민들만 위험을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경주의 한 요양병원과 관련해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자가격리 중이던 요양병원 간병인 A씨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포항에서는 오늘도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항시는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추진단을 출범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상 회복 추진단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위드 코로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와 백신 접종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으로 포항시 전체 인구의 66.5%인 33만 2천여 명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끝냈습니다. 원전에 임시 보관 중인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가 50일만 다발로 포화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정부가 사용 후 해결료 영구 처분장을 만들지 못하면서 원전 인근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 원전 안에 만들어 놓은 사용 후 해결료 임시 보관 시설입니다. 땅 위에 노출된 임시 저장고로 인근 주민들은 콘크리트 노후나 손상, 방사능 누출 등의 위험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원전에서 이렇게 임시 보관 중인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는 모두 51만 다발, 이 가운데 중수로인 월성 원전이 48만 다발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정부는 명확한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재검토위원회가 한 3년 동안 제가 볼 때 허송세가 맞았어요. 중간 저장시설 그리고 영구처분시설에 대한 로드맵이 하나도 없어요. 정작 전기 사용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의 위험은 원전 주변 자치단체들이 수십 년째 떠안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보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보상도 없는 상태로 동경 주민들이 끊임없는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고를 원전이 소재하지 않은 서울 등 수도권과 전국 광역지자체에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원전이 소재하지 아니한 광역지자체, 서울, 경기 쪽으로도 전국적으로 분산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이제 원전이 있는 지역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이쪽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피해를. 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는데 이 특별법은 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고를 영구적인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현재 임시로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맥스트라, 케이스트 같은 이런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이 영구 처분 시설화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고준위의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내뿜는 사용 후 핵폐기물은 수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매번 정부가 바뀌어도 영구 처분을 위한 밑그림조차 내놓지 못해 원전 인근 자치단체 주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당초 포스건설과 태영건설로 지정됐던 포항 장성동 주택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장성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23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찬성 228표, 반대 173표, 기권 8표로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임시총회는 공사비와 사업비 책정에 불만을 제기한 일부 조합원의 이의 제기로 열렸으며 이에 따라 당초 공동 시공사였던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은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덕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이 시설 폐쇄라는 유례없는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장애인 학대 의혹이 불거졌던 곳인데 이번 폐쇄 결정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이 크게 반발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덕군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 이 시설이 설립된 2015년부터 이곳에서는 장애인 학대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3차례나 한 장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고 이어 2019년엔 장애인을 식당에서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거주 장애인 침대를 시설 종사자가 사용했고 올해 8월에는 강제노역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장애인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자 결국 영덕군은 지난 18일 시설 문을 닫으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매해 사실 거주인 학대 문제가 불거져 왔고 이게 단순히 개선을 명령하거나 시설장 교체하는 정도로는 예방할 수 없었다는 게 지난 6년간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시설이 폐쇄됐어야 되는 정도의 이제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영덕군의 시설 폐쇄 결정에 대해 해당 장애인 시설이 크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시설 폐쇄 처분과 시설장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미하면은 이게 행정처분 단계를 낮출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조금 이렇게 저희 거주인들이나 보호자를 위한다면은 그런 걸 인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 폐쇄 행정처분 내렸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반면 장애인 인권단체는 시설 폐쇄 결정이 내려진 만큼 시설 운영자는 잇따른 학대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폐쇄 명령이 내려간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당연히 지금 시설장과 운영진들은 이 사태의 책임자이고 처분의 대상이지. 이에 대해 영덕군은 폐쇄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며 시설 폐쇄 절차에 따라 임시시설장 임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조금 중요한 게 지금 인권과 관련했던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어서 지금 폐쇄까지 갔기 때문에 우선 직원들과 종사자 인권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또 써야 될 것이고. 잇따른 장애인 학대 논란 끝에 시설 폐쇄라는 엄중한 처분이 내려졌지만 해당 시설은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 뉴 시다오펄호의 취항식이 어제 울릉도 사동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형 여객선 취항으로 기상에 관계없이 겨울철에도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하고 화물 운송량도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 울릉도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울릉크루즈는 길이 170m, 11,000여 톤급의 대형 여객선으로 승객 1,200명과 7,500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울릉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울릉 한마음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최근 독도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를 고려해 공연 대신 영상 시청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독도 전문가 서경덕 교수 등이 명예 군민증을 받았고 울릉 군민상과 특별상 등이 수여됐습니다. 이 고등학교가 아파트 값을 좌우한다는 대구는 이런 말이 나올 만큼 특정 지역의 특정 고등학교 쏠림 현상이 심해서 위장 전입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대구시 교육청이 고등학교 배정을 앞둔 중3 학생을 상대로 실제 거주지를 조사하는 방식도 말썽입니다. 개인의 민감한 사안까지 구체적으로 조사했는데 도가 지나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일반 고등학교의 배정을 위해 현재 각 학교를 통해 중학교 3학년들의 주소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발송된 거주지 확인 조사 안내문입니다. 위장 전입이 발견되면 배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돼 있는 주소를 적어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추가로 요구한 서류가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요구한 사유서엔 부모 1인 사망, 부모 모두 사망, 행방불명, 이혼 등일 경우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부모와 떨어졌다면 재직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까지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민한 부분이라 교사들도 개인사를 잘 묻지 못하고 있는데 정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민한 학생들, 특히나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되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예민하고 이런데 상처가 돼요, 사실은. 예, 숨기고 싶은 것도 많을 수도 있고 또 자존심 센 아들도 많은데. 위장 전입이 심한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 모든 지역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령을 해석을 했을 때 저희들은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지역을 그 학생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정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에 소주를 받는 케이스라서 대상자가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지난해보다 오히려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현장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장 전입이 안 심한 지역에서도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빈대 잡다가 초과상 속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경북교육청의 경우 거주지 확인서를 받을 때 한부모 가정이든 조부모 가정이든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대구시 교육청은 사유서를 학생 편으로 받지 말고 반드시 부모를 통해 받으라고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독도 해역에서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배도라치과의 물고기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독도 서도 북쪽에서 5.4cm 길이의 7개의 측선을 가진 배도라치과 물고기를 발견해 7줄 배도라치라는 이름으로 학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어종은 2011년 러시아 남쪽 바다에서 처음 발견된 뒤에 동해 북쪽 바다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대구 경북 지역 본부는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공직선거 투개표 사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선관위가 현행 법령을 무시하고 투표 사무의 65%, 개표 사무의 40%를 기초단체 공무원으로 강제로 충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을 일하지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받고 대체 휴무나 특별 휴가를 받지도 못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도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 포근함이 느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해설입니다.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에는 파란 하늘이 드러나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였는데요. 때일은 겨울 추위는 누그러지고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해가 지면 쌀쌀하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이 맑다 보니 밤사이에는 안개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도 곳에 따라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에서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포항과 영덕, 울진이 20도, 경주 21도까지 오르면서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한 가을 날씨 느끼기 좋겠고요. 별다른 비 소식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에서도 KT 유무선망이 오전 11시 20분부터 약 40분간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상점의 결제 시스템과 기업 업무 시스템 등이 마비됐고 특히 카드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혼선을 빚었습니다. KT는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를 통신망 장애의 원인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원도심에서 지난 31년 동안 시민들과 애환을 함께해온 옛 포항역 6교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철거됩니다. 시는 옛 포항역 도시개발 사업이 지난 9월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해 오는 29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옛 포항역 6교를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